안녕하세요. 통통 튀는 차통의 김지영입니다. 올해 첫 시승은 푸조의 전기차인 E208입니다. 푸조는 지난해 브랜드 첫 전기차를 출시했는데요. 특히 E208은 또 프랑스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또 르노 조에와 비슷한 시기에 또 선보이면서 또 많은 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승을 통해서 또 푸조 E208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조 E208의 외부 모습은 멀리서 봐도 푸조 모델인 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개성적입니다. 전면부 주간 주행 등은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했습니다. 전면 그릴에는 208 레터링과 라이언 엠블럼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프론트 그릴은 차체 색상과 동일한데 라이언 엠블럼의 경우 보는 각도에 따라 초록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측면부 캐릭터 라인은 차량의 역동적인 인상을 강조합니다. 기존 모델 대비 전장은 90mm, 전폭은 5mm 증가했고 동고는 25mm 낮아졌습니다. 17인치 휠이 장착됐고 C필러나 트렁크에는 이 모노그램을 부착해 전기차라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후면부는 좌우로 길게 뻗은 유광 패널에 사자의 발톱을 형성한 리어 램프가 또 특징입니다. 내부를 보시면 아이콕핏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3D 인스트루먼트 클로서가 브랜드 최초로 탑재됐는데 정보를 입체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상단부와 하단부가 잘려진 Z컷 형태입니다. 크기는 컴팩트한데 F1 운전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센터페시아의 토글 스위치는 항공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시트는 양 사이드가 강조되면서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습니다. 뒷좌석은 예상대로 좁지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헤드룸이 좁아서 장신 탑승자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또 첫 번째 시승 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푸조는 지난해 브랜드 최초로 전기차를 출시했는데요. 그래서 세단 모델이 이제 E208이고 SUV가 E2008인데 그러니까 약간 이름이 비슷한데요. 저희가 오늘 시승할 차량은 이제 E208 세단 모델이고 트림은 이제 상위 트림인 이제 GT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E208은 이제 알리르 트림하고 GT 트림이 있는데 GT 라인 트림이 있는데 가격이 이제 4,100만 원, 4,590만 원 이렇게 또 책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딱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전기차답게 좀 부드럽게 또 미끄러지듯이 또 나가고 있고요. 또 전기차 특유의 딱 주행할 때 들리는 그런 또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응답성도 좋고요. 또 초반에 어떤 그런 토크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전기차 특유의 윙하는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또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좀 정수성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전기차를 타다 보면은 좀 생각보다 정수성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제 실내가 이제 고요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잡음이나 소음이 좀 크게 들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번 차량은 괜찮은 또 그런 또 정수성을 갖춘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최대 마력은 이제 136마력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이제 시승을 했을 때는 마력이 높은 그런 모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좀 크기도 크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시승할 이 208은 전장이 한 4055mm더라고요. 그래서 4m가 조금 넘는 되게 작은 차죠. 좀 그래서 그런가 좀 앞좌석도 조금 좁다는 생각 좀 들고요. 뒷좌석도 앉아보니까 약간 레그룸 쪽은 그나마 좀 난데 이제 헤드룸 쪽이 조금 이제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170 초반에 그런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180이 넘는 분들은 이제 헤드룸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또 점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은 참 볼 때마다 되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D컷도 아니고 이제 Z컷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하고 아래쪽이 둘 다 이제 평평하게 돼 있는데 약간 F1 그랑프리 뭐 거기서 보는 그런 이제 운전대 모습이 좀 연상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입체적인 것 같아요. 이제 라이언 엠블럼도 보이고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그런 것도 좀 특징이 아닌가. 그리고 이 그립이 굉장히 제가 지금 잡고 있는 이 부분이 좀 뭐랄까 까칠까칠하고 굉장히 마찰력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향할 때 좀 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조에서 다른 뭐 차량을 탔을 때도 느꼈지만은 역시 좀 프랑스 감성의 그런 게 많이 좀 느껴지고요. 특히 이제 208을 타보니까 이 계기판 디자인도 약간 이렇게 뭐 각이진 이런 것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약간 디스플레이도 약간 이쪽 저희 운전자 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약간 운전자 뭐 친화적인 뭐 그런 디자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푸조 이제 차량을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약간 뭐 콕핏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토글 스위치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특유의 그런 또 기어 모양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독특하고 좀 차별적이다. 약간 그 독일차하고는 좀 다른 이제 그런 감성을 좀 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되게 좀 입체적으로 보여가지고요. 약간 그 뭐 숫자 뭐 속도계라든가요. 그런 뭐 차량의 모양 같은 게 좀 앞쪽으로 좀 나와 있는 듯한 그런 3D 입체 효과도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비게이션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몇 번 시험을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화면이 지금 떠 있는데 이 내비 버튼을 누르면 이게 지금 먹통이 돼서 아마 기능이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비가 없으니까 조금 불편한 느낌을 좀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푸조 208은 이제 르노 조에하고 많은 비교가 되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내비만큼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에는 이제 그 세로형 디스플레이 T맵이 아마 깔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걸 타다가 지금 내비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러면은 이제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뭐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면부도 굉장히 뭐 좀 특징이 있지만 특히나 후면부에 그런 이제 블랙 라인에다가 이제 그런 이제 사자의 뭐 발톱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리어 램프 그 디자인 조합이 굉장히 좀 멋지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회하고 비교했을 때 디자인 면에서 저는 이제 푸조 208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작년 여름쯤에 이제 차통 거의 처음 했을 때 그때 이제 조회를 시승했었는데 그때 원래 그 촬영 기자분하고 동승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19 뭐 여파 등으로 인해서 이제 혼자 타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혼자 막 시내 주행하고 또 그때 북악스카이웨이 가다가 언덕길도 오르고 회생제동 이런 거 막 시험한다고 또 그랬던 또 기억도 좀 납니다. 생각해보니까 두 모델 모두 시승했을 때 이제 블루 컬러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시승하는 208 그 블루 그 컬러도요 굉장히 전기차였던 걸 상징하는 전기차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전면 이제 그 그릴도 차량 색상과 같은 이제 색상이라는 거 그리고 그 라이언 엠블럼이 약간 초록색 같기도 하고 연두색 같은 그런 색깔이 있는 점도 조금 이제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원으로 비교했을 때는 조회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8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조회보다 208이 이제 전장하고 전고는 조금 이제 짧은데 전폭이 좀 넓더라고요. 그런 좀 차이가 있고 배터리 용량도 제가 알기로는 조회가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가격도 조회가 조금 더 싸고 그래서 이런 수치적인 것, 그러니까 재원상으로는 이제 조회가 조금 더 좀 좋게 보이는데 이제 아까 말한 듯이 이제 디자인 면에서는 좀 이제 푸조 208이 좀 더 낫지 않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약간 이거는 이제 취향의 그런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좀 처음에 이제 남은 거리가 200km였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속도를 좀 냈더니 스포츠 모드 속도를 냈더니 160으로 확 떨어져가지고 한 20km 주행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좀 연비 주행을 위해서 이제 주행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행 모드가 보면은 뭐 절전, 표준, 스포츠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절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회 때도 뭐 많이 이제 언급이 됐지만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D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회생제동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푸조 208에 이제 그 주행 가는 거리가 244km거든요. 국내 기준으로.
그러니까 WLTP 기준은 340인데 이게 결코 길지가 않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조회는 이게 아마 국내 기준으로도 309에다가 훨씬 높으니까 한 60km 이상 차이가 나니까,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보는 게 이제 일회 충전 이제 주행거리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얼마 전 이제 테슬라 모델 Y 이제 제가 공개 행사를 간 적이 있는데, 테슬라 Y의 어떤 롱레인지 기준으로는 한 500km가 넘어가는데 거의 2배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에코 모드에, 그러니까 절전 모드의 B 모드로 하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이렇게 좋은데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딜레마가 확실히 있구나, 전기차 딜레마. 그러니까 뭔가 좀 시원하고 좀 스피드한 주행을 하면은, 특히 겨울철에는 남은 거리가 확 줄어드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연비 운전을 할 수 있지만은 뭔가 좀 아쉬운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좀 올해도 좀 고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생각해보니까 전기차가 되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테슬라 모델 Y가 이제 공개를 해서 1분기 출시 예정이고, 또 같은 날 이제 또 현대차도 이제 아이오닉 5 티저 이미지를 또 공개를 또 했는데요. 굉장히 또 많은 이제 전기차들이 또 선을 또 보이고 있고, 특히 저는 이제 그 13일 날 이제 롯데백화점 롯데월드몰점에 가가지고 모델 Y를 이제 직접 봤는데요. 제가 아마 오픈하기 이제 1시간 전에 갔는데도 제가 17번째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세션당 15명씩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세션에 들어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기자나 막 유튜버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뭐 커플도 있었고, 또 뭐 다양한 연령의 그런 분들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뭐 한 3시간 이상도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나 보구나, 이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지는 조금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전기차라는 게 예전에 좀 되게 멀게 느껴졌다면은 요즘에는 많이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실내 모습을 또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희미하지만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두색이 좀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기판에 있는 이제 그런 차량 그 이미지도 약간 연두색이 날 때가 있는데, 충전이 될 때, 회생제동할 때요. 그리고 약간 그린 색상의 그런 스티치라던가, 또 디스플레이에서도 위에 보면은 그런 이제 그린 색상 있는 거 보면은 약간 그린 색상도 좀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전기차니까 이렇게 한 건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최고 속도는 이제 150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최고 속도가 좀 낮은 편인데, 솔직히 이런 차 갖고 이제 150 이상 낼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 150까지 이제 고속 주행을 하면 이게 배터리가 이제 엄청 빨리 닳아버리니까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제가 아까 콕핏 디자인하고 이제 토글 스위치가 되게 좀 만족스럽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눌러보면요, 감촉이 좀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눌러봤을 때. 그리고 이 차량도 뭐 당연히 이제 반자율주행 기능, 그러니까 뭐 ADAS가 있는데요. 대신에 이게 그 스티어링을 약간 뒤편에 이게 있어가지고 좀 시야가 가려서 이거는 조금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페시아 쪽, 그러니까 앞좌석 쪽을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고급 소재를 약간 이게 좀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약간 이제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차량의 급이라던가 뭐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뭐 고급 소재를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를 좀 보니까 이게 좀 뭐랄까 약간 양쪽으로 좀 강조되는 듯한 그런 또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트를 딱 봤을 때 정중앙에서 약간 옆쪽으로는 이게 그레이 색상이고, 가장자리는 좀 이제 짙은 색상이니까 그런 강조의 효과,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 차의 가격이 이제 알리르가 4,100만 원이고 또 GT 라인이 4,59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보조금을 받았으면은 2천만 원 후반대까지도 이제 내려가더라고 가격이요. 1,0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에 이제 2천만 원 후반대인데, 그 이제 뭐 르노 조에나 뭐 푸조 208 모두 이제 그렇게 이제 마케팅을 또 했었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보조금 규모가 좀 줄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제 지금 촬영을 하는 날짜 기준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올해 그 보조금 이제 금액을 확정을 하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2천만 원 후반대 가격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이 좀 넘어갈 공산이 좀 큰데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가성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208이 이게 해치백 모델이다 보니까 또 국내에서는 해치백 모델이 이렇게 인기가 또 있지는 또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판매량이 뭐 작년에 뭐 그렇게 많지는 이제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이제 판매를 보면 거의 이제 모델 3가 거의 뭐 질주를 하고 있고, 뭐 다른 차량들은 뭐 코나라든가 니로 전기차 정도가 이제 좀 천 단위의 그런 이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소형 전기차 시장이 좀 커질지는 조금 의문이 좀 들고요. 사실 차량의 시트 포지션 약간 높은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시트를 전동식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동으로 이제 해야 되네요. 그래서 뭐 앞뒤를 당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울이는 거를 이제 바꿀 때 이게 좀 약간 불편한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또 주행을 시작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좀 푸조 208을 조금 안 좋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또 보면은 또 운전해 보니까요, 또 차체가 작다 보니까 좀 운전하기엔 좀 더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출퇴근용으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뭐 세컨카 개념이나 이런 점에서는 조금 장점이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푸조 208이 이제 물론 푸조 브랜드가 국내에서는 아주 브랜드 파워가 뭐 높은 건 아니지만은 또 유럽에서는 굉장히 또 좀 유명한 모델이고요. 또 실제로 또 작년에 2020 유럽 또 올해의 차에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잠깐 가봤더니 이게 뭐 포르쉐 타이칸이라던가 뭐 그런 경쟁차를 제치고 뭐 테슬라 모델 3라던가 그걸 또 제치고 또 수상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또 수상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또 경쟁력도 어느 정도 또 갖춘 그런 모델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또 했고요. 푸조 208 또 이제 시승을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굉장히 좀 프랑스 감성이 담긴 좀 차별화된 느낌을 많이 좀 받았고요. 또 뭐랄까 오랜만에 전기차를 타니까 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었던 또 시승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뭐 푸조 208 같은 그런 또 해치백 모델이 국내에서는 뭐 엄청 뭐 인기가 많다거나 하지는 뭐 않지만은 그래도 소형 전기차 시장에서 아마 또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뉴스마토 김재용이었습니다.